오늘은 상한검 성형수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한검 성형술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쌍꺼풀 수술하셨다고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쌍꺼풀 수술하신 게 아니고 상한검 성형을 하신 거죠. 이 상한검 성형을 왜 하냐면 특히 노무현 대통령처럼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쌍꺼풀이 없으신 건 아니고 속쌍꺼풀이 작게 있어요. 그분들처럼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은 좀 더 빨리 피부가 눈을 덮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부가 눈을 덮는 이유는 눈썹이 내려와서 그런 거고, 눈썹이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이마하고 정수리에서부터 시작되는 헤어라인을 포함한 두피 그리고 이마, 이 부분이 예전보다 느슨해져서 눈썹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눈썹 아래에 있는 피부가 내려오게 되고, 눈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눈의 위치는 그대로 있으니까 눈 앞을 덮게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주름이 많으셨잖아요. 주름이 많으셨으니까 아마도 이건 추정입니다만 주름 치료로 아마 보톡스를 맞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럴 경우에 이 주름이 펴지면서 눈은 더욱더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눈은 더욱더 이렇게 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셨던 수술이 바로 여기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러니까 처진 눈을 올린 게 아니라, 눈꺼풀을 올린 게 아니라 처진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상안검 성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과서에서는 이제 어떤 그림으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이런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만 좀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좀 약간 굉장히 큰 쌍꺼풀 만들고 이 피부도 굉장히 많이 잘라내죠. 그래서 여기 피부가 이렇게, 이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피부를 많이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진 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상한검 성형이 필요한 사람들은 눈이 처진 게 아니라, 눈꺼풀이 처진 게 아니라 눈꺼풀의 피부, 눈꺼풀 중에서도 눈 뜨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건 처지신 게 아니고 눈꺼풀의 앞쪽에 있는 피부가 처져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상한검 성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수술을 했고, 이런 상한검 성형을 왜 하지 말라는 걸까? 왜 하지 말라는 걸까? 상한검 성형술은 좀 문제가 있는 수술이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피부 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눈을 감고 보면은요, 눈꺼풀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된 피부 결들이 있습니다. 이 피부 결들은 눈이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서로 접히겠죠. 그렇게 눈을 이 방향으로 뜨니까 피부 주름은 그것의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고 이 피부 결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피부를 잘라내면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잘라내죠. 이렇게 잘라내면
이 부분에 가서는 피부 결에 맞지 않는 라인이 생기잖아요. 원래 예쁜 쌍꺼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그 피부결과 꼭 맞는 쌍꺼풀을 만들어야 예쁘거든요. 그런데 피부를 자르면서 라인을 만들게 되면 여러 피부결의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딱 한 피부결과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피부결 위쪽에 이런 주름들이 쌍꺼풀 라인하고 쌍꺼풀 라인 옆에 이 잔주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주름들, 이런 식의 주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름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만, 상안검 수술을 할 경우에 이런 주름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새로 만든 쌍꺼풀 선이 피부 결과 맞지 않는 쌍꺼풀 선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첫 번째 상안검 성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눈에서요, 똑같은 눈꺼풀의 피부라도, 이 눈꺼풀의 피부라도 이 위쪽에서는 피부가 두껍고 이 아래쪽에는 얇죠. 그러니까 위쪽 속눈썹 쪽으로, 눈썹 쪽으로 올라갈수록 피부가 두껍고, 속눈썹 쪽으로 내려올수록 피부는 얇겠죠. 쌍꺼풀이 피부를 접는 게 쌍꺼풀이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예쁘게 접히는 게 쌍꺼풀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피부가 접히는 게 쌍꺼풀인데요. 여기가 아주 예쁘게 밀착해서 접혀야 되는데, 두꺼운 피부가 쌍꺼풀이 접히게 되면 이렇게 두툼한 느낌이 나게 되죠. 그러면 눈을 떴을 때 여기가 두툼한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이 쌍꺼풀 라인 위쪽이 두툼하게 되는 거죠. 원래 쌍꺼풀은 이렇게 얇은 피부로 이루어져 있을 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피부를 그러니까 희생되는 피부들이 대부분 얇고 예쁜 피부들이에요. 대신에 위쪽에 있는 두꺼운 피부가 내려와서 쌍꺼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두툼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쌍꺼풀 하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어색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피부 결에 맞지 않는 거 하나하고, 어색한 이유가 쌍꺼풀이 얇은 피부가 쌍꺼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피부가 쌍꺼풀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상안검 성형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고령, 한 80대 이후에 아주 고령인 분들은요, 피부가 이미 굉장히 얇아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젊은 올드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대
초중반, 60대, 심지어는 70대 초반까지도 사실 이렇게 피부를 잘라낸 경우에는 어색한 느낌을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부를 쌍꺼풀 선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상안검 성형은 하지 않는 게, 아주 고령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냐? 대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처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리에서부터 시작된 두피, 헤어라인에서부터 시작된 이마, 또 피부, 눈꺼풀 피부, 이것들이 뼈하고의 연결이 느슨해져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뼈하고의 연결이 느슨해져서 점진적으로 내려와서 눈을 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라인 쪽에서 이마, 눈썹을 리프팅 해주는 이마 눈썹 리프팅을 해서 끌어올려 주거나, 아니면 이건 좀 이제 사실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눈썹 밑에서 여기 피부를 이렇게 끊어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얇고 예쁜 피부는 세이브해 놓고 두껍고 미운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요 끝에 있었던, 비록 처졌지만, 지금은 처졌지만 이전에는 가장 예쁜 쌍꺼풀의 구성 성분이었던 얇은 피부를 세이브하고,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피부를 절제하지 않는 매몰법이나 아니면 부분절개법, 또 이전에 여기 수술을 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어, 흉터가 너무 강하고 이런 경우에는 피부 절제를 하지 않는, 피부 절제라는 것은 피부를 제거하는 거죠. 피부 절제를 하지 않는 재수술 절개법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쌍꺼풀을 손보되 피부를 잘라내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피부를 잘라내지 않는 대신에 눈꺼풀 아래쪽에서 피부를 줄이든지, 아니면 이건 하지 않고 이 두피 쪽에서 이마 눈썹을 끌어올리든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죠. 실제로 이마 눈썹을 리프팅하는 것은 조금 더 큰 수술인 것이 맞지만 대신에 이마도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이 눈썹 밑 리프팅, 눈썹 밑 리프팅과 이 피부 절제를 하지 않는 이 절개법이나 매몰법이나 부분 절개법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안검 성형술과 동일한 효과가 나면서 상안검 성형술에서 나오는 주변의 잔주름이라든지 또는 두툼한 느낌, 두꺼운 피부가 쌍꺼풀이 돼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상안검 성형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저는 한 5, 6년 전, 7년 전서부터 이런 방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안검 성형술의 경우에는 아주 고령인 분들, 피부가 이미 많이 얇아져 있는 분들, 피부가 아주 많이 처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